말하기를 어떻게 잘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말을 잘한다는 거는 말을 빨리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기교가 있는 것도 말을 잘하는 건 아니죠. 어떻게 나답게 말하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진짜 많이 알아야 유머러스 할 수가 있어요. 되게 중요해요. 소통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쓰지 못하는 걸 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글쓰기랑 말하기가 돼야 하는데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발표나 보고 이런 걸 잘 못하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준비가 안 됩니다. 여러분이 결국엔 직장에서 상사가 되기 때문에 말하기에 대한 신경을 써야 될 필요는 있어요.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함이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게 말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경험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직접. 그럼 자꾸 해보셔야 돼요. 오늘 말하기를 어떻게 잘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 강의에는 좀 모순이 있어요. 제가 말을 그렇게 잘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원래 그렇게 전문가도 아니고 아나운서 출신도 아니고 여러분 저를 잘 아시겠지만 왜냐면 다 패칭 팔로워 분들이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저는 공돌이 끝속 따진 공돌이 그냥 공학 전공을 한 게 아니라 공학 박사입니다. 공학 박사. 그 공학 박사는 그냥 막 이렇게 가운 입고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 실험실에 처박혀서 계속 실험만 하는 거예요. 박사 할 때도요. 뭐 누구랑 딱히 말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컴퓨터만 보고 데이터만 보고. 그래서 저는 원래 말을 그렇게 뭐 많이 해본 경험도 없고 제가 굳이 말을 안 잘하는데 왜 말하기를 가르치냐 주제넘게 재수없게. 네? 그 이유는 보통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선입관이 있잖아요. 선입관. 공대생 하면은 우와 말 잘하겠는데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 전공 다 뭐라고 그러면 뭐 경영대 뭐 하여튼 공대생인 줄 제가 밝히지 않는 이상은 제가 공대생인 걸 모르는 경우가 거의 95% 그런 선입관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저는 나름 성공한 거죠. 원래 잘하는 사람이 잘하면 그 사람 솔직히 가르치면 안 돼요. 타고난 거니까. 근데 저는 원래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뭐 말로 먹고 사는 사람도 아니었고 뭐 말이랑 별로 그다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때요? 지금은 글을 쓰고 말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리고 싶은 거는 어느 정도까지는 누구나 좀 잘할 수 있다. 다. 저는 뭐 특출나게 잘하지도 못하고요. 말을 뭐 헛소리도 많이 하고 가끔 제가 들어봐도 이런 헛소리를 왜 했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헛소리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도 말하기 결국엔 잘해야 되거든요. 그런 이유도 나중에 설명해 드릴 건데 발표도 잘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 그냥 다 같이 그냥 단순히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소통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을 좀 잘해서 우리를 더 잘 표현할까 그거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하기를 잘하려면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내용에 대한 이해예요. 내용에 대한 이해. 내용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맨날 말을 잘하려고 해봤자 말을 잘할 수가 없어요. 되게 중요해요. 이거를 거의 다 몰라요. 거의 다 몰라서 말을 다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저기 오늘 아까 청주에서 온 친구 이리 앞으로 나와보세요. 너무 당황스러워 갑자기? 아 괜찮아요. 이름이 뭐예요? 예, 저 신명식. 신신에 같이. 뭐 엮일 게 없으니까 그렇죠? 신명식? 예.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시 구청연구단지 한국국제연구원의 연구기획팀에 있는 신명식이라고 합니다. 뭔가 있어 보인다. 그러면은 굳이 이제 제가 지방에서 왔으면 되게 힘들게 오셨잖아요. 뭐라도 하나 더 얻어가야 되는데 아니 제가 떠들면 이거 다 찍어서 유튜브에서 볼 수 있다니까 웬만한 거는 강연을요. 그거는 여러분 설교형 강의는 완벽하고 오고 다 읽으셨어요? 네. 안 읽으신 분도 있는 거 되게 놀라울 거예요. 여러분 안 읽으신 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설교형 강의는 1도 의미가 없어요. 들어가서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한 분이라도 더 남겨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우리 말하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저께 불금이었잖아요. 불금. 그쵸? 어제 저녁에 뭐였는지 사람들한테 간단하게 2분만 말해보세요. 1분? 그냥 간단히 어제 저녁에 뭐였어요? 말해보세요. 사람들. 뭐 합법적인 일 했죠? 불법적인 일이면 저한테 사인을 보내서 내가 불렀는데 불법적인 일 하시는 분들 윙크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알았죠? 제가 그냥 불법적인 일 하시는 분 알고 있을게요. 예, 어저께 뭐 하셨어요? 예, 어제
퇴근하고 집에 와서 오늘 원래 그 소개팅 하기로 해서 그래가지고 그 준비가 됐어요. 어쩐지 뭔가 새로 산 티셔츠인 티가 나셔요. 아, 그렇구나. 그거 말고 다른 거 하는 건 없어요? 이거 됐는지 확인해. 됐는지 확인해보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했어. 알았어. 발표했으니까 내가 저까지만 만년필 하나 줄게, 만년필. 내도 좀 저가 만년필 하나 써보자. 대전에서 하고 싶은 거 알았어. 대전에서 하고 싶은 거. 아우, 막 너무 창피해, 그쵸? 여러분, 이게 다 인생 경험이에요. 이게 많이 볼 때는, 조금 볼 때는 뭐 몇만 명 보고, 많이 볼 때는 뭐, 우리가 최고 기록이 한 80만 명까지 보거든요. 기억, 자기소개. 네.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살고 있는 김태공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은 다 머릿속이 이제 난 어제 뭐 했지? 그걸 막 생각을 해야 말을 해야 되는데 나랑 시킬 거니까 그럼 제가 그거 시켜서 따라 시킬게요. 최근에 본 감명 깊게 본 영화 당황스럽죠? 그렇죠? 어저께 그 뭐 했는지만 생각하고 있어요. 간이 브레이크라는 영화를 봤었고요. 네. 그 영화 내용이 그 이제 직장을 이제 퇴사하시고 이제 그 고용노동청에 고용부에 고용부 잘하고 있어요. 되게 생각보다. 고용보험이 아니라 퇴직하시면은 그 받는 그 실업급여를 신청을 하시는데 컴퓨터를 사용 못하세요. 사용 못하시는데 이제 그걸 신청하기 위해서 그 젊은 친구들한테 도움을 요청을 구하고 거기 이제 거기 직원분들은 절대 도와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근데 이제 도움은 정작 못 받고 결국에는 실업급여 신청을 그 법원에서 받게끔 통과가 됐는데 마지막에 심장마비로 죽으세요. 통보를 주기 전에. 그래서 그 영화가 지금 생각났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년필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이분들은 큰 거 얻어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좋은 샘플이 생겼잖아요. 이 마술 아니냐, 짜고 치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전혀 모르시는 분들인데 좋은 샘플이 생겼잖아요. 이제 이거 갖고 얘기해 볼게요. 제가 준비한 거 말고 여러분 얘기를 해볼게요. 왜 말하기가 어려운가? 첫 번째 이제 친구분은 이제 제가 어제 뭐 했는지 물어봤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뭐 말하기가 어려워요. 첫 번째 어려운 이유가 그거에 대해서 말해본 적이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말해본 적이 그럼 이렇게 내가 어젯밤에 뭐 했어요? 누구한테 말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되게 간단한 거지만 되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말해본 적이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그쵸 방금? 영이랑 뭐 철수가 한 일에 대해서 철수는 하면 안 되는구나 요즘에, 그쵸? 그러니까 여기랑 철이가 한 거에 대해서 말한 거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어때요? 분명히 그게 여러분이 착각하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거, 이거 알려드릴게요. 대부분이 왜 말을 잘 못하나. 이 되게 중요한 거, 이것만 아시면 돼요. 내가 한 일이지만 내가 뭘 했는지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걸 여러분은 잘 모르고 인정도 잘 안 해요. 왜냐면 여러분이 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일 잘할 거라고 알거든요. 그냥 제가 말씀드렸죠? 어디까지? 내가 한 일이라서 내가 제일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해예요, 오해. 내가 한 일이지만 내가 뭘 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여러분. 사실 지금 이 강연을 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건 엄밀히 말하면 말하기지만 말하기는 나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도 여러분이 뭘 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왜? 되돌아보지 않으니까요.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완벽한 공법 2장에 나오죠? 메타인지. 메타인지가 부족한 거예요. 그 다음에 왜 또 첫 번째 친구 경우 계속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저는 지금 말을 이렇게 청산 유수 이렇게 잘 하잖아요, 그렇죠? 술술술술. 왜 하기가 힘들었을까? 근데 첫 번째 친구는 솔직히 놀라웠어요. 소개팅이라는 엄청난 카드가 있었어요, 그렇죠? 말할 게 있었어요. 보통 말할 게 없거든요. 만약에 소개팅 준비 안 했으면은 평소대로 TV 받고 잤어요. 그러면 할 말이 되게 없어요, 여러분 보통. 그러니까
왜 말을 못하냐? 말할 게 없는 경우가 보통 태반이에요. 그런데 말을 하라 그러니까 너무 힘들죠. 내가 말할 사실이 없는데. 특이한 게, 특별한 게 좀 있어요. 내가 말을 할 게 있는데 없는 거예요. 근데 친구는 다행히도 소개팅 준비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제 두 번째 친구 얘기해 볼까요? 두 번째 친구는 그래도 되게 차분히 말 잘했어요. 원래 이런 거 하면은 시키면은 계속 시키면 나 어제 뭐 했지 그 생각만 하거든요. 나 시키면 어떻게 말해야 되지? 근데 제가 그거 시켜서 안 시키지. 영화 시키니까 그래도 되게 뭐 이렇게 대중성 있는 영화는 아닌가 봐요. 그게 그쵸? 되게 특이한 영화, 특별한 영화를 보신 것 같은데 제가 잘 모르는 영화거든요. 근데 보셨는데 일단은 두 번째 친구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제가 왜 여러분들 자주 만나려고 이렇게 하냐면은 일단은 여러분 이렇게 대중 연설을 해본 적이 전혀 없어요. 그쵸? 무조건 말하면 떨리게 돼 있어요. 무조건 떨리게 돼 있어요. 무조건. 그러니까 제가 최대한 여러분을 자주 만나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경험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경험을. 왜냐면은 대중 연설뿐만 아니라 저 이렇게 막 서점 투어 때 만나본 친구들 있죠. 이렇게 어깨 동무하고 이따 또 사진 찍어도 되는데 이렇게 어깨 동무하고 사진 찍죠? 그러면은 열의 여섯은 어때요? 덜덜덜덜 떨고 있어요. 그게 잘못된 게 전혀 아니에요. 왜? 그래도 저는 여러분 친구보다는 조금 더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경험이 없으면 떨릴 수밖에 없어요. 아주 지극히 뭐라 그럴까? 뭐 사실보다도 더 뭐 진리 같은 거예요. 떨리는 거. 경험이 없으면 떨린다. 이건 진리야, 진리 제가 볼 때. 특히 어떤 경험? 직접 경험. 직접 경험이 없으면 여러분 진짜 무조건 떨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우리나라는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을 못하냐? 지금 대선 토론하면 개판 5분 전이잖아요. 그렇죠? 말 잘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 여러분 다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다 서울대 나오고 변호사고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지금 방금 다 비웃었잖아요. 근데 우리 다 그걸 향해 갖다가 실패한 사람들이잖아요. 대부분이. 왜냐면 1%만 가니까. 맞잖아요.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우습게 볼 사람들이 아닌데 어때요? 개판 5분 전에 말한 거 들어보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왜 그렇게 개판 5분 전이냐? 어렸을 때부터 토론을 해본 경험이 없어요. 우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 여러분이 회사 생활에 지옥 갔냐면은 우리는 토론을 해본 경험, 서로 말을 주고받아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나 입시는 거의 다 비슷하지만 선진국은 좀 덜 그러겠지만 평소에는 이렇게 오지선다해서 뽑는 걸 하다 보니까 말을 해볼 기회가 없어요. 말을 해볼 기회가. 그래서 사회에 나가면은 근데 더 이상 오지선다로 돼야 하지 않아요. 어때요? 말을 해야 돼요. 말을. 근데 어때요? 내 상사도 말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아다르고 어다른데 말을 잘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아까 이제 두 번째 친구 얘기 계속하면 영화를 봤잖아요. 그거를 보고 끝낸 경우가 그냥 많잖아요. 보고 감상문을 써보거나 내가 그거에 대해서 다시 좀 생각을 해본다거나 그런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상 봐서 내가 본 거랑 여러분 이해한 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본 거를 이해한 거라고 착각을 하죠. 대부분이 그래요. 거의 90%? 그냥 되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말하기라는 게. 이게 말하기라는 게 일종의 기술이 아니라 저는 사실 오늘 여러분한테 말해드리고 싶은 게 우리의 삶을 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말하기라는 어떤 창구를 통해서 한번 바라보고 싶은 거죠. 우리가 생각도 할 수 있고 말도 할 수 있지만 올바르게 소통을 하고 있는 건가. 예를 들어 또 하나만 더 예를 들면은 여기 다 완벽한 공부법 읽으셨다면서요. 응? 우리 고양시의 선생님 나가서 싹 다 읽어보지 못했어요. 싹 다 읽어보지 못하셨어요? 아주 잘하시는 거예요. 아주 잘하셨어요. 벌써 밑밥 깔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럼 기억편 혹시 보셨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걸 넘겨가면 아, 기억편을 읽으셨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리뷰해놓은 거는 많이 좀 읽었어요. 아. 카드 뉴스나 리뷰. 그러면 혹시 기억나는 만큼만 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억을 잘할 수 있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부분 있으세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도 제가 또 만년필 하나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서 안 그 몸을 뭐 이렇게 잘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갔다 온 데가 광주에 갔다 왔어요. 서점투어로. 대부분이 그래요. 여러분이 그냥 완벽한 공부법을 읽고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한 번만 읽고 여러분 저랑 고작가 제가 작가에 비유해서 말씀드릴게요. 보통 완벽한 공부법의 설명은 고작가님이 많이 해요. 메인으로 많이 쓰셨기 때문에. 근데 고작가님도 완벽한 공부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때 다시 책을 봐요. 작가인데도 다시 본다니까요. 고작가님 완벽한 공부책 보면 밑줄이 많이 그어져 있어요. 본인이 쓴 건데. 그게 되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작가도 그걸 다시 설명해야 될 때 다시 읽어야 될 정도인데 여러분이 어떻게 그거를 한 번에 읽고 이해를 하겠어요? 그게 여태까지 우리가 공부를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냥 저희가 그래서 요약을 맨날 해드리거든요. 읽기, 뭐 인출효과, 시험효과 여러 개가 있죠. 그런 거 다 읽고 더 간단하게. 결론은 뭐다? 어렵게 외우면은 오래 기억한다. 어렵게 외우면은 오래 기억한다. 그냥 이렇게 요약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핵심을 모르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을 읽었는데, 그쵸? 네? 기억을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정말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뭐 완벽한 공부뿐만 아니라 어떤 책을 읽어도 여러분이 한 번에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되게 엄청난 다독가여야 되는데 고작가님 정도 되면 한 번 읽고 요약이 가능하죠. 뭐 1년에 고작가님 진짜 제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미쳤나? 그렇다 싶을 정도로 책을 잘 읽어요. 부러울 정도로 잘 읽어요. 부러울 정도로. 근데 우리가 방송에서 한 몇백 번 말했잖아요. 고작가님 무슨 독서 전문가가 아니라 원래 태어날 때부터 독서 전문가가 아니라 고작가님 원래 성대 철학과 다니다가 잘렸어요. 학교. 뭐 자퇴도 아니에요. 잘린 거예요. 쓰리고 맞아갖고 와우 하다가 네? 와우 잘했대요. 자기가 뭐 2등 1등 이렇게 했대요. 거기서 그걸 되게 자랑스럽게 그래서 근데 옆에서 보고 있으면 되게 신기해. 진짜 이렇게 책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여러분 뭐 속도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속독을 막 하고 싶어 하는데 그거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배경 지식이 없으면 여러분 책을 빨리 읽을 수가 없어요. 백날 읽어봤자요. 그러면 속독법 쓰신 분들은 엄청난 집대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에 대해서. 왜냐면 자기네들 10,000권, 100,000권 읽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속독법 관련 말고 어떤 지식의 집대성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모순인 거예요. 자기는 속독을 했는데 집대성 된 게 없어요. 그러면 평생 이렇게 감추고 있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그 사람도 책 써서 다 책으로 팔아먹고 돈 버는 사람들인데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원래 책을 빨리 읽지 않았는데 제가 최근에 사회과학 서적을 그래도 100권 넘게 읽었죠. 그렇게 사회과학 서적을 읽다 보면은 사례들이 겹치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도 그릿을 인용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릿을 인용했으면은 어느 부분은 겹쳐요. 오리지널스를 읽었으면 오리지널스 어느 부분도 겹쳐요. 네? 그런 거는 이제 빨리 넘어갈 수가 있죠. 왜? 내가 읽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한번 다른 데서 얘기했는데 최근에 뭐 어떤 책을 읽다가 GPS가 탄생한 원리에서 나왔는데 그건 저 잘 알거든요. GPS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부분은 한두 쪽 되는데 훅 넘어가는 거예요. 빨리 대충 봐도 맞는 내용이니까요. 아는 내용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책이 점점 빨리 읽혀지는 거지 뭐 어떤 테크닉으로 책을 빨리 읽고 그런 거는 없어요. 사실. 그래서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여러 번 읽고 소화를 해야 내가 체득화가 되고 그거를 말할 수가 있는 건데 한 번 읽고 뭘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그냥 힘만 드는 것 뿐이에요. 그거는 그거랑 똑같아요. 자전거 한번 페달 밟자마자 처음 탔는데 미친 듯이 달려나가겠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어림도 없죠. 네? 인라인 스케이트 처음 탔는데 막 쌩쌩 달리겠다, 점프하겠다는 거 어림도 없죠. 죽죠, 잘못하면. 네?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한 제가 그 완벽한 공부법 그 14장 그게 발표편에도
내용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돼야 된다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내용에 대한 장악이라고 해서 내용에 대한 장악. 완벽히 알아야 겨우 발표할 수 있어요. 완벽히 알아요. 근데 보통 완벽히 아는 경우는 거의 없죠. 뭐 어설프게 알죠 다. 그냥 제가 아까 중간에 말을 넘어갔는데 그 광주에 갔는데 한 친구가 완벽한 공법 읽고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몇 번 읽어봤냐고 그러니까 한 번 읽어봤죠. 당연히 모르죠. 저랑 고작가랑 둘이 합쳐서 이거 몇 년을 이거 고민해서 쓴 건데 그걸 한 번 읽고 이해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떤 책이든 여러분 좀 어떤 뭐 영화가 됐던 어떤 사람이랑 대화를 하든 좀 이렇게 여러 번 해보지 않는 이상 그거에 대해서 알 방법은 없어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말할 수도 없고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근데 다 공짜 심리죠. 한 번 해서 되길 바라죠. 그건 여러분 공부가 아니라 소원을 비는 거예요. 소원. 이제 첫 번째가 말을 잘하려면은 뭘 해야 된다? 내용에 대한 이해를 넘은 장악. 그냥 내용 흡수가 필요하다. 예? 여러분 다시 한번 요약하면 여러분 얘기하라고 해도 여러분 얘기 잘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얘기, 여러분의 본인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까 다시 첫 번째 친구 얘기로 돌아갔을 때 금요일에 뭐 했어요? 그 일기를 써본 사람이랑 안 써본 사람이랑 얘기하는 게 달라요. 훨씬 일기 써본 사람이 얘기를 잘할 수가 있죠. 훨씬.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글쓰기를 여러분 자꾸 해보셔야 돼요. 제가 이제 그 전형적인 그런 케이스, 제 글쓰기를 정말 죽는 것보다 더 싫어했던 사람인데 이제 글쓰기를 자주 하죠. 아직 잘 못 쓰지만. 근데 그게 여러분 착각이에요. 여러분이 쓰지 못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왜? 쓸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쓰는 건 엄청나게 천천히 쓰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막 아무리 날렸어도 한계가 있잖아요. 속도가. 쓰는 속도가. 근데 말하는 건 바로 나오잖아요. 되게 즉흥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쓰는 거는 뭐예요? 심사숙고해서 쓴단 말이에요. 근데 심사숙고를 즉흥이 넘어설 수 있는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 자꾸 써봐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또 교육으로 넘어가죠. 그렇게 쓰기 교육을 해본 적이 없어요. 받아본 적이 없고. 그냥 다 오지선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회사원분들 한 번만 손 좀 하시면 회사 가면 보고서를 많이 쓰는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글쓰기를 안 해봐갖고 요약 훈련도 안 돼 있고 글쓰기 훈련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보고서를 잘 쓰는 상사가 과장 정도로 있으면 그 부서는 되게 잘 돌아가요. 되게 다 끝나거든요. 그 과장에서. 근데 과장급이 뭐라 그럴까 보고서를 잘 못 쓴다? 거기 이제 지옥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원도 힘들고 부장도 힘들고 다 힘들어져요. 거기. 그래서 우리나라가 헬조선이니까. 그렇죠? 진짜 맞아요.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글쓰기를 많이 해보셔야 돼요. 글쓰기. 근데 거의 안 해요. 글쓰기. 왜냐면은 또 두 번째랑 연결되는데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하냐? 두 번째랑 뭐가 연결되냐? 이제 틀리는 거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틀리는 거. 제가 이제 세 번째랑 다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틀리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되고 세 번째가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되거든요. 연습. 이걸 다 연결해서 연결드릴게요. 그거의 과정 중에 뭐가 있냐면은 내가 말한 거를 여러분 한번 녹음해서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살면서. 그런 경우가 잘 없거든요. 내가 말한 걸 한번 진짜 들어보세요. 여러분 진짜 하루 날 잡고 여러분이 말한 거 녹음해서 들어보세요. 이렇게 헛소리를 많이 하면 깜짝 놀랄 거예요. 일단은 문법에 틀린 말을 되게 많이 해요. 저도 지금 계속 말하는 거 살펴보면 다 문법에 틀린 거예요. 주어도 목적어도 똑바로 안 돼 있고 조사도 잘못 쓰고 다 틀린 거예요. 틀린 거. 근데 여러분이 제가 그렇게 말하면은 동사 잘못 썼는데 막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런 거 써도 되나? 피동사 동사가 써도 되나? 막 이런 소리 안 하잖아요. 그런 생각보다 신경 안 쓴단 말이에요. 사람들이요. 근데 우리는 틀리면은 요즘 친구들은 좀 덜했겠지만 거의 뭐 다 제 또래로 보이는데 뭐 그쵸? 틀리면 매 맞는 시대에서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웃기잖아요. 학교 다닐 때 돌이켜 왜 틀리면 왜 때렸는지 모르겠어요. 그쵸? 근데 틀릴 수도 있지. 그쵸?
성적 떨어지면 때리고 이상한 것 같아요 진짜. 근데 그럼 많이 오르긴 오릅니다. 네. 효과가 있으니까 그랬겠죠. 아무튼 근데 그게 여러분이 틀리는 거를 너무 다 두려워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자꾸 제가 이런 여러분들과 만나는 접점 늘리고 싶어하는 이유도 좀 저랑 말할 때 더듬고 틀리면 어때요? 뭐 그럼 제가 여러분 뭐 깨물어요?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한테 제가 뭐 틀렸으니까 2,000원 내세요.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 계속 경계한단 말이에요, 경계한단 말이에요. 자꾸 말해보시라고. 근데 다 제가 만나보면은 너무 틀리는 거를 무서워하고 다 두려워해요. 시험도 아닌데. 여러분이 평소 생활에서 틀리는 거, 잘못된 거 두려워하면은 제가 볼 때 진짜 시험, 여러분 인생에서 시험 같은 상황들이 오거든요. 뭘 이겨내야 하고, 뭐 승진을 해야 되고, 계속 승진 같은 상황이, 그러니까 시험 같은 상황들이 오는데 그럴 때 진짜 못해요, 여러분. 연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를 한번 생각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생각난 건데 내가 뭘 틀려봤나 최근에. 내가 뭘 틀려봤나? 그렇게 안 틀리고 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내가 뭘 틀려봤나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뭘 틀려본 게 없다, 그럼 뭘 시도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아무튼 틀려본 게 없는 거, 틀려보는 게 없다, 생각이 안 난다. 그럼 둘 중에 하나죠. 시도해본 적이 없거나 어떤 거예요? 그냥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뭘 했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저는 뭐 워낙 많이 틀려갖고, 전 틀린 거 워낙 많이 알기 때문에 좀 줄여야 되는데, 그냥 저는 제가 제 팟빵을 들어도, 저는 이제 제 거 들으니까 제일 잘 알잖아요. 헛소리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러거든요. 고 작가님한테 그래요. 여러분 재밌게 듣겠지만, 우리는 나름, 그 다음에 옛날 거보다 지금 들으면은 훨씬 발전을 많이 했어요. 옛날에 맨 처음 팟빵 했을 때 아직도 기억나요. 처음 했는데 어디다 대고 얘기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게 언제 끝나는 건지도 모르겠고, 아우 여기 더워 죽겠고, 그다음에 고약가님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컴퓨터를 봐, 이게 녹음이 잘 되고 있나? 그럼 갑자기 나랑 얘기하다 왜 컴퓨터 보지? 막 그러고 그러면 아이씨 난 뭐라고 해야 되지? 정신도 없고, 그 다음에 에어컨이 너무 추우면 또 에어컨 온도 올리러 가요. 그러면 왜 에어컨 온도 올리러 가는 거지? 그러고 그냥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때는 그런 게 있죠. 틀리면 어떡하지? 다시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최근에 녹음한 거는 어저께 올라왔는데 그거거든요. 그 이어폰이 있어야 돼. 우리 목소리 모니터링을 해야 돼갖고요. 근데 고 작가님이 안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게 없으면은 자기가 얼마나 크게 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형 이렇게 하면은 뒤로 가고 이렇게 하면 앞으로 오세요. 그러니까 그게 앞에 녹음이 됐더라고요. 우리 엔지니어가 그걸 그냥 편집 안 하고 넣어버렸더라고요. 근데 옛날엔 그런 거 하면은 나이스 그런 게 들었을 텐데 전혀 상관없어. 들어갈 수도 있죠. 들어가면 좀 안 돼요? 그게? 내가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 방송? 있잖아요, 그럴 수도. 그런 게 옛날 같으면 저도 망했다. 고 작가 형이랑 형이 망했어, 이거 빨리 내리고. 그런 거 없어요, 이제. 그냥 하세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막 방송 끊어 막 그랬는데, 어저께는 이게 환기가 안 돼서 에어컨을 켰는데 에어컨이 막 갑자기 탁탁탁탁탁 막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방송인가 첫 번째 방송인가 모르겠는데 제가 저 에어컨 좀 끄세요.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옛날 같으면 이게 방송사고인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래도 되는 방송이에요.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틀려도 되는 게. 근데 일단은 뭐 틀리고 맞고를 떠나서 보통 다 게을르셔갖고 아무것도 한 게 없죠, 보통. 그러니까 저는 원래 이 강연 안에 원래 대충 생각해온 거에는 틀린 거에 대한 얘기는 없었는데, 이게 오늘 어떻게 보면 핵심인 것 같아요. 뭔가 자꾸 내가 틀리는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뭘 못한다는 게 인생에서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재밌는 통계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끝나고 나서 사진 찍어도 돼요? 여러분 사진 찍어드릴까요? 그러면은 한 80%가 찍어요. 70%가. 근데 아무 말도 안 하면은 이렇게 쭈뼛쭈뼛하다가 가요, 이렇게 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걸 실험을 해봐요. 그냥 발 때마다 어떤 때 말 안 하고 어떤 때는 하고. 그럼 거의 뭐 20대 80으로 딱 나뉘어요. 찍으실래요? 그럼 80%가 찍고, 안 찍을래요? 그럼 다 말을 못해요. 그 사진 찍는 게 뭐 잘못이에요? 내가 좀 싸가지가 없어갖고 사진 저는 싫어요. 죄송합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럼 뭐 그러면 여러분 통장 잔고에서 돈이 빠져나가요? 아니잖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그 사진 하나 찍어서 그래도 블로그도 쓰고 페북 좀 자랑질도 하고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게. 난 그게 저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뭔가 시선 틀리는 거 있잖아요. 두려움. 그다음에 여러분 뭐 그 만족한 공법 노력편에 보면 잘 나오잖아요. 그 1만 시간의 법칙 보면 알겠지만 1만 시간의 법칙 여러분 1만 시간 동안 이렇게 뭐 여러분이 하늘 보고 하늘에 나는 새 쳐다본다고 해서 새를 떨어뜨릴 수는 없어요. 그건 염력이에요. 그건 없어.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네? 그런 건 없고 1만 시간 동안 피드백을 받으면서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피드백. 근데 피드백을 받기란 게 어렵죠 사실. 누가 나를 그 옆에서 지켜봐 줘야 되는데. 근데 오늘 이제 주제가 말하기잖아요. 말하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녹음해서 들어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살면서 한 번쯤은 여러분이 결국엔 직장에서 상사가 되기 때문에 말하기에 대한 신경을 써야 될 필요는 있어요. 여러분 직장 가서 상사가 하면은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맨날 뭔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네? 제가 모 기업에 재작년에 신년사를 들은 적이 있어요. 유튜브로. 엄청난 큰 기업이에요. 엄청난 큰 기업 회장이 신년사를 얘기하는데 저 진짜 외계어로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진짜. 저런 걸 1시간 동안 듣고 있는 사람 얼마나 짜증날까 진짜. 그거는 조직의 효율의 문제거든요. 어떻게 해요?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멋진 말을 딱 해야 되는데 자기가 뭐만 하는지도 몰라요. 그 회장은 자기가 뭐만 하는지를 몰라요. 곤욕이에요. 곤욕 그런 게. 왜냐하면 자기는 직원 말을 듣지는 않지만 자기가 말하는 모든 직원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말하기에 따라서 그 직장의 퍼포먼스가 완전히 바뀔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참 이게 이 사람 회장 어떻게 되는지 진짜 궁금할 정도로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고민이 되게 한번 해봐야 돼요. 내가 말을 얼마나 하나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능동적으로 내가 셀프 피드백을 가져볼 수도 있고 제가 책에도 썼지만 제가 그 말하기를 잘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 공돌임에도 불구하고 말하기를 잘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결혼식 사회를 제가 9번 봤어요. 9번. 여러분 중에 저보다 많이 본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공학 박사 중에 결혼식 사회 9번 봐서 저밖에 없어요. 기네스북 신청해야 되는데 이거. 그래서 원래 10번 보고 주례 10번 보는 게 인생의 목표였는데 더 볼 것 같아요. 살면. 근데 아직도 기억나요. 맨 처음에 볼 때는 이거 틀리면 어떡하지? 내 친구 결혼식인데? 근데 거기서도 앞에 게 좀 연결돼요. 좀 틀려도 돼요. 여러분 결혼식 많이 갔다 오셨잖아요. 그렇죠? 사회 생각나는 적 있으세요? 결혼식 사회 생각나는 적 있으세요? 없죠? 아무도 결혼식 사회 신경을 쓰질 않아요. 그게 핵심인 거예요. 조금 틀려도 돼요. 심지어 저는 제 친구가 저도 결혼을 했으니까 제 친구가 사회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걔가 뭔 말인지 1도 기억이 안 나요. 결혼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사회 치다 친구가 해준 얘기 기억이 나요? 하나도 안 나잖아요. 분명히 버벅거리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그래도 기억 안 나요. 근데 저는 왜냐면은 좀 결혼식장에서 드립을 많이 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웃더라고요. 결혼식 사회인데. 그래서 제가 그 절정이 언제였냐면은 저랑 친한 형 중에 좀 부잣집 아들이 한 명 있어요. 부잣집 아들 되니까 이렇게 막 유명한 사람도 많이 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사회 울산까지 보러 갔어요. 울산까지 해갖고. 근데 이제 또 자식 결혼은 여러분 뭐 경험해 보시는 사람도 알고 결혼을 하신 분도 있겠지만 대한민국 문화에서는 부모님들 이게 좀 내가 아들 이만큼 키웠다 자랑하는 게 좀 세요. 그게. 그래서 최대한 뭐 사회도 주례도 좀 있는 사람이 좀 좋죠. 그래서 좀 유명하고 부잣집 아들이니까 이제 주례를 되게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국립대 총장님이한테 해주셨어요. 제가 그 신랑 신부 입장하기 전에 막 현란하게 드립을 몇 개 쳤어요. 그러니까 반응이 깜빡 터졌어요. 그 총장님이 딱 올라와서 하는 말이 저 사회자 친구가 너무 사회를 잘 봐서 제 주례가 죽을까봐 걱정이라고 딱 그 얘기를 듣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요. 얼마나 내가 사회를 잘 봤으면 주례가 저렇게 긴장을 할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그때가 제가 좀 임계점을 뚫은 것 같아요. 그때가. 내가 진짜 그래도 이 사회를 잘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긴 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가장 친한 친구가 마지막이었는데 이제 저는 결혼식 사회를 되게 편안하게 봐요. 편안하게. 말장난도 하고
그리고 아까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랑 세 번째 거 딱 연결되는 케이스가 말하기가 뭐가 있냐면 우리 여태까지 1, 2, 3번 말하기가 뭐가 있냐면은 결혼식 주례. 난 진짜 우리나라 결혼식 주례가 우리나라 헬조선인 이유라고 생각해. 진짜 뭔 얘기인들 하실지 본인도 모르고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고. 네? 일단은 결혼식 주례를 저는 줄줄줄 읽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아까 말한 거 있죠. 그러니까 영혼이 없는 거, 해줄 얘기가 없는 거, 그냥 써온 거 해줄 얘기를요. 그러면 그럴 바에는 뭐라 그럴까? 영상을 돈 주고 사는 게 낫죠. 줄줄줄 읽을 바에는요. 영상을 돈 주고 사는 게 낫죠. 좋은 걸로, 잘생긴 사람 걸로요. 그러니까 너무 그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 달에 결혼식 주례를 쓰거든요. 사회가 아니라. 우리 카메라 찍고 있는 이윤구 대표가 다음 달에 결혼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례를 서주기로 했어요. 참고로 저랑 이윤구 대표는 한 살 차이밖에 안 나요. 주례를 서주기로 했어요. 저는 무대본으로 갑니다. 그래야 멋있잖아요. 그렇죠? 뭐 이게 줄줄줄 읽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좀 이야기하듯이. 그것도 지금 생중계로 내보낼까 생각 중이에요. 주례의 정석. 주례는 이렇게 하는 거다. 본인들이 기억에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지도 교수님이 주례를 해주셨거든요. 저는 기억에 많이 남아요. 다른 건 하나도 기억 안 나고 우리 지도 교수님이잖아요. 우리 주소 교수님이 주례인데 PPT를 준비해 오셨어요. 그래서 PPT를 발표해서 다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지도 교수님이랑 저도 6살밖에 차이가 7살밖에 차이가 안 나요. 저 32살에 결혼했을 때 우리 지도 교수님 39살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30대였어요. 그냥 난 딴 사람은 필요 없고요. 우리 지도 교수님만 주례를 해주길 바랬었거든요.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오셔서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례 교수님이 처음 제가 결혼한다고 자기 이제 연구실 학생 시켜갖고 막 애들 뭐 축하한다고 외국 애들 우리 거의 외국 애들이 90%니까 막 외국 애들이 영어로 우리 그다음에 부지도 교수님 유명하신 분들이 영어로 축하해주고 자기가 자막도 다 시켜서 만들어서 오셨더라고요. 2개는 기억이 남아요. 그 정도는 저는 주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그게 되게 중요해요. 저도 그래서 그 이윤구 대표 맨날 몇 개나 얘기해줬어. 이런 거 얘기할 거라고. 막 이렇게 야 죽이지 않냐? 그러잖아. 맨날 그러거든요. 그럼 이것도 형 짱인데요? 그래요 진짜. 본인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례인데. 예? 그래서 그냥 저는 이제 말하기로 먹고 사는 사람이지만 이런 걸 이렇게 연습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기회를 또 만들어가는 거. 저는 이윤구 대표한테 그랬어요. 야 주례 내가 서줄게 그랬어요. 부모님 입장에서 조금 그러실 수도 있죠. 30대가 주례를 쓰면. 근데 이제 제가 스펙이 되다 보니까 대한민국은 여러분 다 스펙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좀 보안 박사도 받고 삼성도 다니고 새치도 많고 하니까 이제 몇 살인지 모르면은 마흔으로 퉁칠 수 있거든요. 40대로 퉁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세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러니까 정말 그 주례만 봐도 1번, 2번, 3번이 다 해야 되는 데서 설명하기가 너무 편하네요. 내용 장악도 안 되고 이게 그러니까 그것만 집중하는 거죠. 이 사람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게 틀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읽는 거예요. 읽는 거. 그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거의 못 봤어요. 솔직히 저는 이제 종교는 없지만 그래도 좀 재밌게 하시는 분들, 잘하시는 분들 보면은 목사님들이 와서 주례할 때 좀 잘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원래 그런 업으로 말하는 게 업이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좀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보고도 말 잘하시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아까 연습이 돼 있는 거죠. 피드백도 받아봤고. 그러니까 여러분 말하기는 왜 말하기를 하고 싶으냐면 말하기가 되게 많은 걸 포함하고 있거든요. 말하기는 여러분 상호작용이에요. 상호작용. 혼자 떠드는 게 아니에요. 그럼 강연도 말하기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상호작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웃음이 없고 반응이 없고 그런 강연은 잘못된 강연이에요. 질문도 하고 소통도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다 뭐예요? 계속 이래갖고 자기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네? 줄줄줄 읽어주죠. 그게 무슨 강연이에요. 그거는 뇌파도 반응을 안 한다니까요. 직접 뇌파를 측정해보면 설교형 강연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은 말하기는 내용을 여러분들 확실히 장악해야 되고 두 번째
틀리는 거를 규명하면 안 되고, 세 번째, 연습을 좀 여러분이 많이 해야 되는데 어떤 연습이 필요하냐? 셀프 피드백. 내가 말한 걸 좀 들어보고, 그 다음에 어때요? 기회가 생긴다면이 아니라 기회를 찾아서 내가 상여작용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죠. 그래서 발표를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 떨린다니까요. 그냥 또 고영성 작가님이 항상 좋은 예인데, 고영성 작가님이 이렇게 막 벌벌벌 많이, 어저께도 팟빵에서 말했는데 벌벌벌 떨어요, 강연을 하면은. 근데 요번에 네이버 TV는 가서 아주, 네이버 TV 여기 보신 분 있으세요? 혹시 생중계? 한 명도 안 보셨어요? 봤어요? 네, 고영관님 말 잘하죠, 그쵸? 네. 마지막에 그거 뭐냐, 세상에서 그 마지막 질문이 그거였어요. 세상에서 가장 잘한 결정은 뭐냐? 저는 그래서 좀 훈훈하게 고 작가님과 완벽한 공부법을 쓴 게 인생에서 좀 잘한 결정인 것 같아요. 훈훈하게 끝냈는데 제가 말하는 동안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주 딱 걸렸죠, 제가. 그래서 저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와이프랑 결혼한 거고, 내가 그래서 깜짝 놀라갖고 그거 듣고 카메라맨 아저씨한테 저 좀 찍어주세요 그러면서, 저도 우리 와이프랑 결혼한 거를 가장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했다. 근데 깜짝 놀라서 바로 찍었잖아요. 배신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두 번째가 뭐였더라 하다가 세 번째는 이제 그러더라고요. 신 박사님을 만나고. 그럼 내가 뭐가 돼? 자기 만난 거 얘기 안 했는데, 그쵸? 그래서 앞으로는 먼저 시켜야겠다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되게 잘해요. 근데 고 작가님이 되게 강연을 잘하거든요. 근데 원래 잘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하나 얘기해 드릴 거예요. 이제 숨겨진 에피소드. 저는 이제 기업 강연을 제일 많이 가요. 다음 주는 삼성물산에 2번 가고, 이번 주에는 그 삼성전자에 갔다 왔고, 전 기업 강연을 제일 주로 하는데, 기업 강연이 되게 어려워요. 기업 강연이 왜 어렵냐면은, 이제 보통 특히 직급이 높은 데 가면 되게 어려워요. 이제 과장, 차장, 부장, 간부급 있는 데 가면은 딱 그거예요. 딱 팔짱 끼고 이 새끼 한번 떠들어봐. 얼마나 내가 틀리 나오지, 내가 아주 쳐다봐 주겠어. 혹은 다 자요, 이러고 그냥. 되게 힘들어. 그러니까 아까 강연은 뭐라 그랬어요? 상호작용인데 진짜 이렇게 벽에다 대고 1시간 동안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기분이에요. 근데 막 째려보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이러고. 되게 힘들어요. 고 작가님이 평소에는 이제 학교, 고 작가님 이제 고 작가님은 도서 강연 요청이 많이 들어와요. 학부모 강연. 저는 기업 강연에서 많이 들어오는데, 옛날 고 작가님이 삼성에 한번 가서 강연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강연장도 여태까지 갔던 중에 제일 큰 데고, 막 사람들도 반응도 없고, 그러니까 막 멘붕이 왔대요. 이게 보이지가 않았대요. 너무 힘들었대요. 그러니까 7분, 10분 이렇게 횡설수설 하다가 그 다음에 좀 적응이 돼서 발표를 잘 했는데, 근데 어저께 그 네이버 TV 생중계만 봐도, 그거 다시 보기로 나와요. 자막이 붙어갖고. 근데 생중계만 봐도 어때요? 잘은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진이 빠진다는 거. 너무 힘든 거예요. 또 생중계는 우리가 많이 안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지금도 그래서 강연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이 들어가고, 자기는 글쓰기가 훨씬 편하다는 거. 글은 몇만 장이라도 쓰겠는데 강연은 너무 한 번 한 번 힘들다는 거예요. 준비도 많이 해야 돼요. 근데도 어때요? 보면 잘하시잖아요. 연습하면 무조건 어느 수준까지는 다 올라간다니까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재능 아니냐 이런 거 하면 진짜 어이가 없는 거죠. 여러분 재능이 있긴 있어요. 재능이 뭐냐면은 기호거든요. 기호. 내가 이걸 얼마나 좋아하느냐. 그게 재능이거든요. 엄밀히 말하면은. 그래야 더 많이 참을 수가 있거든요. 훈련 과정에서. 그 어떤 프로도 여러분 훈련 없이 다 그렇게 된 사람 없죠. 그거 다 그냥 판타지죠. 네? 근데 재능이라는 건 기호인데, 솔직히 우리는 살면서 그렇게 재능을 논할 때가 없어요. 별로. 우리가 여기 지금 다 무슨 김연아, 조은영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재능을 따질 이유가 없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반복 숙달로 다 올라갈 수 있어요. 다 누구나. 그러니까 고 작가님은 강연을 싫어했는데 강연을 잘하게 됐고, 저는 글쓰기가 세상에서 제일 싫었다니까요. 맞춤법에 자신도 없고 어휘도 부족하고. 근데 자꾸 쓰다 보니까 늘어요. 그러니까 그 완벽한 공법의 머릿말을 제가 다 썼거든요. 머릿말. 쓰고 나서 얼마나 내 머릿말 잘 쓰는 게 너무 뿌듯한 거예요. 제가 진짜 농담 안 하고 그걸 써서 고 작가님한테 줬어요. 전화를 해요. 고 작가님, 이 새끼 진짜 많이 늘었는데, 딱 그런 거예요. 자기보다도 더 잘 썼다는 거예요. 내가 머릿말 이렇게 써도 이만큼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고 작가님. 그 는 거예요. 는 거.
그 다음에 그 완벽한 공부법 여러분 15장이 공짜로 고 작가님 블로그에 한번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용기. 그러면서 그 용기를 조금 인문학스럽게 한자를 풀이해가면서 썼습니다. 제가 한자 이런 거 잘 모르거든요. 그냥 찾아가면서 쓴 거예요. 이렇게. 고 작가님이 거의 안 썼어요. 거의. 근데 어떻게 빨리 이렇게 쓰냐고 빨리. 그냥 늘었어요. 그게 언제 늘었냐면 여러분 항상 위기는 우리를 성장시킨다고 처음에 우리가 준비했던 마케팅이 잘 안 되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블로그 글을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우리 무슨 방송국에 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 블로그밖에 없거든요. 블로그를 쓰는데 고 작가님 스타일이 달라요. 준비하면 후루룩 쓰는 스타일이고 저는 즉흥적으로 쓰는 스타일이라서 고 작가님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쓰는 게 너무 한 번 한 번이 괴로웠어요. 이미 대부분은 고 작가님이 준비했던 거 근데 생각보다 그게 시장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와 진짜 하루에 한 개씩 쓰는데 글이 안 늘 수가 없더라고요. 하루에 한 개씩 쓰니까 진짜 많이 늘어요. 진짜. 그래서 저는 이게 처음부터 잘 팔렸으면은 내가 먹고는 살았을지언정 내 인생에 성장은 없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냥 그때 힘든 게 나 잘 되려고 힘든 거였구나. 저는 그래서 지금 책이 아니라 자기개발 시집 시집인데 자기개발 시집을 써요. 제가 자기개발 시집도 아니고 그냥 뭐랄까 카테고리 분류하기 되게 애매해요. 왜냐면은 여러분 그 적는 게 되게 인생에서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안 적어갖고 어떻게 하면 좀 적을 수 있는 환경을 줄까. 그래서 제가 그 짧은 문구들이 365쪽 들어가 있는 책을 써요. 완벽한 공부법에서 중요한 것만 발췌를 또 하고 그 다음에 좀 좋은 거를 많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면은 제가 그런 거 여태까지 페이스북에 썼던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정신 번쩍 차리게 해주는 글들 그런 거에서 좀 좋은 것만 모으고 모아도 100몇 개밖에 안 되더라고요. 한 200 몇 개 제가 새로 써야 돼요. 그런 걸 써요. 그러면서 옆에는 24칸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365쪽이에요. 그러니까 1년만 제발 내가 뭐 했는지 한번 적어보라 이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아까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말하라 그랬는데 말을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책은 지은이가 없어요. 지은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쓸 책이기 때문에 지은이가 없어요. 실제로. 그래서 저는 옆에 도훈이에요. 도훈. 지은이는 제가 책 여러분 보면 뭐 몇 세, 뭐 출판사 어디 그렇게 정보가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지은이를 비워놓을 거예요. 여러분 이름 쓰라고. 그래서 한 권 한 권 여러분 책을 쓰시라고 평생. 그 다음에 좀 예쁘게 잘 만들어서 프레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인생을 나중에 한번 보라고. 왜냐면은 다이어리도 있고 그러지 않냐. 근데 다이어리 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썼었는데 다 없더라고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인생 한 권 한 권 여러분 인생 쓰셔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거의 여백으로 남겨둘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제가 맨날 쓰면은 12시, 1시에 우리 이용구 대표한테 야 죽이지 않냐? 그럼 이용구가 막 이러고 있잖아요. 진짜 근데 그게 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빨리 쓰진 못했어요. 늘었다니까요. 너무 그래서 저는 행복해. 그런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원래 여름방학까지 하려고 했는데 쓰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200 몇 개 쓰고 며칠째 지금 정체인데 또 메타인지가 부족했던 거죠. 제가 분명히 이거를 365개 후룩 쓸 줄 아는데 이게 창의적으로 쓰니까 한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루에 2-3개 써는 게 너무 고역이었고요. 10시간 생각해도 2-3개 쓰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뭐 써야죠. 여름방학 전까지. 그래서 피드백을 좀 가져봐야 된다. 셀프 피드백, 그 다음에 이제 타의적인 피드백. 이제 요 정도가 핵심.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알파를 좀 몇 개 말씀드릴게요. 이제 어떻게 더 잘할 것인가, 제대로 할 것인가 해서 좀 잘할 것인가 플러스 알파가 여러분 말을 잘한다는 거는 말을 빨리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기교가 있는 것도 말을 잘하는 건 아니세요. 어떻게 나답게 말하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독창적으로 말할 건가, 색다르게 말할 건가. 그게 되게 중요하다 보니 그 잘한다는 거 생각하는 거는 더 다르게 하는 게 더 잘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정말 뭐가 중요하냐, 나만의 색깔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여러분 전공이나 여러분 관련 직종 그거를 여러분이 되게 체계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제가 글을 못 씀에도 불구하고 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좋아해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저는 공학 박사인데 글을 써서 그래요. 그래서 제 표현에는 되게 정량적인 표현이 많아요. 그 다음에 공학적인 표현도 되게 많고 임계점 뭐 이런 말 잘 쓰잖아요. 좋아하는 거 맨날 대수의 법칙, 몇 법칙 맨날 이런 말만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우리나라에는 공돌이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도 많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제 말하기에 색깔이 있어요. 색깔. 근데 그거는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제가 꾸준히 오랫동안 36년 이상 공부를 해온 분야인 거예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독창적으로 나답게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나다운 게 없어요. 여러분 다운 게 뭔데요? 생긴 거? 성형 한번 바뀌면 여러분다운 게 바뀌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나답게 나다운 거랑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거든요. 나답게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 후광 효과라 그러죠? 할로 이펙트 보통. 그러니까 여러분을 지금 되게 경청하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경청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친구가 나와서 야 내려와 헛소리하지 말고 그래서 그러면 내려와 창피해 내려오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네? 내려와 혼나 아저씨 오면 내려와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신 박사님 베스트셀러 저자 공학 박사 그러니까 듣는 거란 말이에요. 후광 효과. 근데 그 후광 효과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경험에서 나와요. 경험은 진짜 만나보면 탁 티가 나요. 경험은 솔직히 직접 경험은 되게 중요해요. 간접 경험은 되게 약해요. 만독을 해도 뭐 만독 정도 가면은 제가 볼 때 그게 그 자체가 직접 경험이라고 느껴질 정도인데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봐도 되게 만나보면 공허해요. 그냥 제가 하나 이제 얘기해드릴게요. 고 작가님이 저를 그렇게 원래 좋아하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고 작가님이 별로 오히려 싫어할 때도 있었어요. 저를 솔직히 헛소리 많이 하는데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제가 연락을 해서 둘이 만났어요. 둘이서 만나서 신도림 D큐브에서 만나서 한식을 먹으면서 제가 이렇게 막 떠들었죠. 한 시간 이러면서 진짜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듣고만 있었어요. 진짜. 고 작가님도 말을 못하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말 많이 하거든요. 한 시간 동안 저한테 홀려갖고 계속 이렇게 듣고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뭐예요? 기억 강연 가면은 저는 아주 진짜 잘하거든요. 일단은 공감대 형성이 너무 쉬워요. 그 사람들이랑. 제가 최근에 삼성에 강연 갔을 때 그 삼성에 강연 갔는데 저는 몰랐는데 거기 학력이 높으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명문대 뭐 스탠포드 이런 분 나온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 원래 보통 이렇게 막 이렇게 쓰게 한번 떠들어봐. 오늘 죽었어요. 그런 거거든요. 질문 날카롭게 던지고. 근데 왜 안 그러냐? 제가 회사 생활한 얘기하면 자기네 얘기랑 똑같거든요. 진짜. 그 다음에 저는 과장을 되게 일찍부터 시작했거든요. 만으로 31살부터 시작했거든요. 과장을 되게 일찍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른 나이 과장을 해서 뷰가 좀 더 나이 또래보다는 조금 더 성숙하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 말 안 하면 여러분 저 40살 외모는 아니지만 그게 정신연령은 40으로 넘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가서도 그런 거예요. 삼성은 똑같거든요. 주간보고라는 게 어느 회사나 다 있을 거고 제가 주간보고 쓴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문해력이 여러분한테 보통 문해력 고작가랑 맨날 강조하는 게 문해력이 낮습니다 하면서 독서 얘기하는데 회사 가면 보고서를 얘기해요. 이 문해력이 낮으니까 보고서가 안 써지는 거라고. 어떻게 해요? 신책임이 써서 정수석한테 넘겨요. 정수석이 야 신책임 일로 와봐. 그 다음에 정수석이 파트장한테 넘겨요. 그러면 파트장 최수석이 야 신책임 정수석 일로 와봐. 그래서 이제 상무한테 최상무한테 넘겨요. 최상무가 야 최수석 신책임 정상사 일로 와봐. 그랬단 말이에요. 계속 일로 와봐요. 그게 왜요? 문해력이 낮으니까. 근데 이 얘기를 하니까 어때요? 제가 간 삼성전자 간 데서 가서 제일 높으신 그래도 부서장급이 혼자 빵 터져갖고 계속 웃는 거예요. 웃겨갖고 막 똑같구나 다. 막 깔깔깔깔거리면서 혼자 웃는 거예요. 너무 혼자 신나갖고 내가 그러니까. 근데 이게 어때요? 직접 경험. 그러니까 저는 왜 여러분들이랑 소통이 쉽냐면은 저는 대기업에서도 근무를 해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뭐라고 있어요? 우리 이은구 대표랑 우리 3명의 PD랑 5명이랑 스타트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스타트업도 하고 있고 대기업도 해봤잖아요. 그 다음에 뭐 대학원도 다녀보고 웬만한 거는 다 경험을 해봤어요. 해외 생활도 해보고 웬만한 거 다 경험을 해봤어요. 저 군대도 갔다 왔어요, 여러분. 군대도 갔다 오고 되게 어렵게도 살아보고 되게 어렵게 여러분보다 훨씬 어렵게 살아봤어요, 진짜.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다 증인이죠. 되게 저희 아버지가 신용불량자를 10년 이상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이사를 여러 번 한 이유가 전세는 하고 계속 줄 돈은 없고 계속 작은 집으로 계속 돌아다녀요. 계속 작은 집, 계속 작은 조그마한 집. 그런 게 있으니까 공감대 형성이 쉬운 거예요. 전 직접 경험을 해요. 읽어본 게 아니라 어때요?
직접 경험해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간접 경험도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여러분이 직접 경험을 항상 할 수 있는 거 제약이 명확하니까요. 근데 할 수 있으면은 무조건 직접 경험해보는 게 좋아요. 아까 그렇게 발표도 제가 시켜본 게 평생 경험이거든요. 왜냐면 이런 거 오늘 또 촬영을 하잖아요. 본인 나오는 거 보면 되게 웃긴다니까 되게 좋아할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친구들 중에 인기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목련아 형이라고 알아요? 그 24시간 테이블 써서 인생 막 진짜 막 인생이 즐겁다고 쓴 친구는 그 친구가 많은가 봐요. 막 방송 나왔니까 퇴근 막 달고 막 목련한테만 나왔다고 난리야 난리 사람들.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세상이 어떤 구조를 잡고 있던 사람들이 만 할 수 있는 게 깨졌거든요. 프레임이 제가 볼 때는 우리 민간인들도 평범한 사람들도 특별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거든요. 그 민간인들 우리 같은 사람들의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함이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게 말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경험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직접 경험. 그 다음에 하나 더 중요한 거 유머. 유머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나라가 그게 되게 보수적인데 제가 뭐 교환학생도 해보고 왜 해외에서 박사생활도 해보면서 좀 저는 유머를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원래 좀 웃긴 놈이었지만 네? 그러면서 저는 회사 다닐 때도 심심하면은 개념 없다는 소리 들을 정도로 쪼크를 많이 날렸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책임한 사모봉이 부사장한테 발표할 기회는 거의 없거든요. 호봉이 낮은 책임이어서 한 7호봉, 8호봉 책임 정도 돼야 이제 부사장한테, 팀장한테 발표를 하는데 가끔 우리 팀장님이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 개발실에서 이제 책임이 워낙 많으니까 박사 받았는데 뭐 하고 있나 한번 와서 시간 잡아서 다 발표시키라고. 옳다구나. 저는 거기 가서 또 유머를 날리고 있어요. 저는 부사장인데 보통 부사장 발표하면 유머 안 날리거든요. 정신 나가지 않아서 좋다고 유머를 해요. 가갖고 우리 그 책에 보면 Y 주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그분 싫어하거든요. 고졸인데 수석까지 올라간 사람. 그분을 제가 막 부사장님 앞에서 좋아요 부사장님도. 얘 까니까 좋아요. 그분이 워낙 성격이 세니까 얘 까주니까 또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재밌게 발표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머가 되게 중요해요. 유머. 왜냐면은 살면 소리가 재밌는 거 막 2시간 3시간 하는 거 오락 빼고 더 있겠어요. 뭐 스포츠 보는 거 빼고요. 뭐 그렇게 재밌는 게 뭐 몇 개나 있겠어요. 근데 유머는 흐려졌던 집중력을 확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대단해요. 그게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은 유머는 케찹 쌈장 같은 거예요. 웬만한 걸 다 커버해서 그냥 먹게 할 수 있어요. 듬뿍 뿌려 먹으면 초장 같은 거예요. 여러분 회 맛으로 먹지 않고 초장 맛으로 먹잖아요. 그렇죠? 유머는 그 정도의 효과가 있어요. 웬만한 거는 그냥 다 찍으면 넘어가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뭐가 없어요? 유머가 없죠. 근데 유머도 그게 막 우스꽝스러운 거 막 그런 게 유머가 아니라 진짜 많이 알아야 유머로서 할 수가 있어요. 되게 중요해요. 공부하는 게. 그래서 아까는 좀 직접 경험 얘기했다면 간접 경험. 간접 경험을 많이 하면서 여러분이 지식을 많이 쌓고 그거를 통해서 적절한 비유를 날리는 게 유머지 막 헛소리하고 그런 게 유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유머를 하면은 발표가 내가 말하기가 조금 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부록. 이번 강연의 부록 발표에서 발표 자료. 네, 여러분 발표하면은 다 발표 자료만 생각해요. 여기 PPT 발표 자료. 네? 진짜 여러분 발표 자료는 보조 수단입니다. 보조 수단. 다 발표하면은 발표 자료 만드는 게 발표의 끝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진짜 웬만한 발표를 많이 봤는데 읽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냥. 그러면은 보고서를 주지 뭐하러 발표를 하겠어요. 발표도 역시 여러분 말하기에 부분집합이니까 뭐예요? 상호작용이죠. 소통을 해야 돼요. 소통. 발표에서 여러분 발표 자료는 여러분 여기다 글을 막 다 써놓고 그러면 안 돼요. 핵심 키워드만 쓰고 키워드, 그 다음에 핵심 문구, 그 다음에 이제 보조 자료들 시각 자료를 많이 써야지. 시각 자료. 예? 그렇다고 또 그것도 안 돼요. 다 스티브 잡스 병에 빠져갖고 그림 하나 딱 올려놓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스티브 잡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뭐 키워드랑 핵심 요약은 한두 줄은 있어야죠. 왜? 그럼 명확하니까. 근데 우리나라 발표는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청자도 PPT만 보고 있고 발표자도 PPT만 보고 있어 이렇게. PPT가 짱이에요 우리한테는. 그렇죠? 다 PPT만 이렇게 보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잘못된 거죠. 이 PPT는 내 배경이 되죠. 보조 수단이 되죠. 보조 수단. 그러니까 이게 되게 생각보다 이 발표 자료도 솔직히 이거는 발표 자료 만드는 것만 솔직히 1시간 정도 얘기해야 되는데 이 발표 자료는 그냥 간단하게 오늘은 말하기 위주로 하고 발표 나중에 좀 제가 기회 되면 또 강연을 해드릴 테고 해줄 수 있으니까 발표 자료는 너무 발표 자료에 집착하면 안 된다. 스티브 잡스도 그랬대잖아요. 발표 자료 다 치우라고. 아니 PPT 다 치우라고. 그냥 판서하라고. 네? 판서하라고. 그러니까 저도 봐봐요. 여러분 이제 앞에 거 다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말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말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뭘 보고 읽었어요? 아니잖아요. 여기 뭐 발표 자료를 준비했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다 전달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보통 이제 발표보다 더 정형화된 게 말하기보다 더 정형화된 게 발표인데 발표하면 다 PPT에만 매달려 있고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앞에 얘기했던 것들 내용 장악, 연습, 틀리는 거 두려워하지 않는 거, 피드백 이런 게 하나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갑자기 하라면 너무 힘든 거예요. 특히 입사 면접 같은 거 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죠.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직급이 올라가면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여러분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일하지 않는데 간접적으로 일하게 되지. 그렇죠? 직급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취합하고 보고서 쓰고 발표하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어느 회사 나가도 다 그렇게 해요. 근데 거기서 글쓰기랑 말하기가 돼야 되는데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일하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보다 잘하거든요. 근데 발표랑 보고 이런 걸 잘 못하죠. 우리나라 사람들. 미국 애들이 그런 걸 되게 잘해요. 없는데도 되게 잘 만들어요. 되게 잘해요 진짜. 뭐 미국은 워낙 토론 수업, 보딩 스쿨, 사립학교 같은 데는 뭐 학생이 15명 미만이라서 거의 100% 토론 수업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되게 훈련이 잘 돼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기회가 없다고 우리 인생에서 뭐 다 우리를 뭐랄까 익스큐즈 용서해주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만들어내야죠. 그러니까 뭐 독서 모임도 많이 나가보시고 여기 독서 모임 좋은 거 되게 많거든요. 아니면 뭐 만들고 친구들이랑 만들고 그럼 자꾸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더 뭔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말하기와 발표도 점점 레벨업이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말하기가 우리의 삶이라고 여러분의 삶도 덩달아서 레벨업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